3단원의 지금 단어의 의미 관계와 그다음에 언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말과 글을 이해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맥락에 따라 어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단어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 그 단어의 의미 유형 부분에서 첫 번째 들다라는 단어를 예를 들었네요. 자, 기억부터 해가지고 지금 밑에 시옷까지 자, 여러 가지 어떤 사례 이걸 줬는데 자, 기억해 보시면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요때 숲속에 들어가다 요때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이걸 우리는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요. 또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고 니은부터 시옷까지 자, 거처를 정해 머무르게 하다랑 또는 수면을 취하다 어떤 일이나 자, 기상 현상이 일어나다 또는 나이가 많아지다 자, 또는 자, 몸에 어떤 습관이 배다 또 열매가 속이 단단한 상태가 되다 자, 이런 의미의 들다가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은 자, 사전을 찾을 때 우리가 들다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자, 맨 처음에 기억이 있고요. 나머지 아래 부분에 이렇게 니은부터 시옷까지 있단 말이야. 자, 이건 하나의 단어 안에서 자, 중심적 의미와 그다음에 이렇게 주변적 의미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가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아래로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조금 전에 했던 들다라는 동사처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이처럼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를 다의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 다의어의 의미는 중심적 의미와 그다음에 주변적 의미로 나뉘게 됩니다. 자, 들다의 경우 기억에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인 중심적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주변적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관계가 바로 이 다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말고 우리는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동음 이의어라는 걸 또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전을 찾다 보면 왼쪽에처럼 들다 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 1번, 2번, 3번에서 자, 첫 번째 중심적 의미를 맨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그 아래 부분에다가 이 주변적 의미를 이렇게 그 아랫대로 이렇게 사례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다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사전을 찾았더니 이번에는 자, 들다 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들다 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처음에 있는 여기에 중심적 의미를 이렇게 처음에 1번에다가 배치를 하고 나머지 그 뒷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2번, 3번처럼 뒤에 또 이렇게 다른 주변적 의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슨 관계? 이런 것을 동음, 이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 안에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이것은 하나의 표제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음 이어는 표제어가 다른 거죠. 들다 1, 들다 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자, 기원이 다른 둘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으면서 자, 의미적 유연성에 전혀 없습니다. 들다 1과 들다 2 관계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 어떤 단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 의미를 우리는 사전적 의미라고 하고요. 이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를 자, 함축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이란 단어가 있을 때 자, 사전적 의미로는 지금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일부분을 나타낸다면 자, 함축적 의미로서는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진취적 기상이나 또는 고난, 역경과 같은 어떤 문학적 작품에서 많이 쓰이겠죠. 자, 그래서 자, 시와 같은 이런 문학적 작품의 경우 바로 이 함축적 의미에 의지해서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곤 합니다. 자, 한편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고도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교양의 수준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말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 의미를 전달할 때 이것을 사회적 의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뭐 비속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좀 어떤
교양 있는 말을 많이 쓴다면 이 사람이 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사회적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자신의 심리적 상태나 상대에 대한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라도 우리가 다양한 어조를 실어서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자, 여보세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때 심리 상태에 따라 그 어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구나, 또는 무엇인가 아쉬운 기분이 드나 보다. 자, 이런 느낌. 자, 이것을 우리는 정서적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밖에도 이 주제적 의미와 그 다음에 반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 주제적 의미는 화자가 특별한 어떤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주제적 의미. 자, 이런 경우는 어순을 바꿔주거나 도치적 또는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 발음함으로써 그런 주제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어요. 자, 반사적 의미는 어떤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의 원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나타나는 특정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한송이라는 어떤 여학생이 있다면, 자, 원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가 만약 꽃과 관련된 의미를 떠올렸다면 이게 바로 반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기. 자,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단어 가운데 다이어가 많다고 그랬어요. 자, 머리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네요. 자, 머리의 중심적 의미는 우리가 신체와 관련된 것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을 포함해서 머리털이 있는 부분이 중심적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이거 말고 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내지 또는 어떤 한자의 구수나 단체의 우두머리나 자, 일의 어떤 시작이나 그 다음에 시작될 무렵 또는 가장자리, 자, 일의 어떤 한 차례나 한판 음표 머리, 자, 이런 것으로 쓰였다면 이것은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이 관계가 형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엄마라는 단어가 있고 어머니, 어머님, 모친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다 자기를 낳아준 여자니까 자, 동일한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갖겠지만, 자, 하지만 여기서 함축적 의미는 좀 다르겠죠. 자, 예를 들어 엄마는 매우 친근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지만, 자, 모친이란 말은 엄마의 말에 비해서 좀 함축적 의미가 좀 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어떤 의미 관계 중에 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문해 보시면 나는 그 사람의 소식을 가끔 듣는다 이겠는데, 자, 가끔 대신에 우리가 덜어나 이따금, 그 다음에 제가 색깔 칠해놓은 이 간혹, 간간이와 같은 한자어나 고유어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이불 위에 놓아진 수가 참 곱다 할 때 곱다 대신에 예쁘다, 또 아름답다와 같은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네요. 자, 우리말은 자,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자, 유의어가 풍부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어가 아니라 우리는 비슷한 말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단어들의 관계를 우리는 유의 관계라고 하는데, 자, 아래 부분에 보시면요. 자, 가끔이란 단어 중에서 자, 이거 색깔 칠해 놓은 것들은 뭐가 되는 거고, 자, 한자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자, 거기 외에 나머지 세 개 안 칠해진 것들은 우리 고유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의미, 같은 어떤 유사한 비슷한 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국어에 이렇게 유의어가 발달한 이유가 왜 그러냐. 자, 첫 번째는 이 고유어와 함께 한자어나 외래어가 지금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높임법이 지금 발달된다 보니까 자, 이런 유의어가 많습니다. 또 감각어의 어떤 발달 또는 국어 순화로 인해서 새말이 생성되는 경우 또는 금기어에 따른 자, 완고가가 생성되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자, 유의어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자, 다음이 반의관계입니다. 자, 낮과 밤처럼 의미가 대립되도록 짝을 지어보고 그 다음에 의미 차이를 좀 일으키는 요소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아저씨와 아주머니 관계, 그 다음에 총각과 처녀의 관계는 성별 차이에 따라서 반의관계가 성립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저씨와 총각, 그 다음에 아주머니와 처녀도 마찬가지 결혼 여부, 이거에 따라서 반의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를 우리 반의관계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해요. 자, 이때 반의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에서만 달라야 되고요. 나머지 요소에서는 모두 공통성을 보여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돼요. 반의어의 특징. 자, 그래서 이 총각과 처녀는 미혼이라는 것, 그리고 성인이라는 의미 요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자, 성별에서만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반의관계가 되지만,
자, 총각과 아주머니의 경우는 자, 성별에서도 차이가 나고 결혼 여부에서도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이건 대립관계가 아니죠. 반의관계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표현을 할 때 이 의미 요소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자, 플러스는 이런 성인의 어떤 의미적 자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결혼, 마이너스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이란 의미적 자질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 써드릴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 의미적 자질을 의미한다. 자, 이런 속성. 이걸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자,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이루어진다 할 때 작다와 크다, 그 다음에 아래와 위다. 자, 이것도 다 반의관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자, 우리 반의관계의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중간항이 있을 수 없는 자, 남자, 여자와 같은 또 삶과 죽음과 같은 건 상보 반의어라고 했고요. 자, 중간항이 존재하는 등급 반의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작다와 크다는 중간항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중간에 있는 등급 반의어, 그 다음에 위아래처럼 방향 반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의어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엔 상하관계인데, 자, 상위어라고도 하고 상의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직업이라는 상위어가 있다면 그 아래 하위어로서 공무원, 작가, 연예인들은 구체적인 직업이 되는 거니까 하위어가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자, 여기 있는 이 공무원이란 단어는 다시 자, 대통령, 시장, 경찰 이 사람들도 다 공무원에 속하는 거니까 다시 이게 상위어가 되면서 자, 대통령이나 시장은 하위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는 이건 상대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고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우리는 상하 관계. 자, 그리고 이때 포함하는 단어를 상위어라고 하고 포함되는 단어를 하위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직업과 작가에서는 직업이 상위어가 되겠고 작가는 하위어가 되는데요. 자, 아래로 바로 내려갑니다. 이때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자, 상위어일수록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거기에 비해서 하위어일수록 자, 개별적이면서 한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따로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유의관계와 반의관계를 고려해서 자, 밑줄 친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을 쓰라고 했는데 자, 예쁘다의 유의어는 뭐 아름답다, 곱다를 쓸 수도 있고요. 자, 반의관계로서 고약하다, 밉다 정도로 쓸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사람의 하이어는 남자 이걸 쓸 수 있겠고요. 그 반의어로서 여자를 쓸 수 있고요. 자, 여자의 유의어는 여성 이걸 쓸 수 있겠죠. 자, 학습설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다이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는 중심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의미를 갖게 되면 이것을 사회적 의미.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그 다음에 포함되는 관계를 뭐라고 하고 상하관계. 자, 그 다음에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유의관계.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를 우리는 반의관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 벌써라는 단어와 자, 임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지 물어봤는데요. 상점의 문은 벌써 닫혔다, 이미 닫혔다 다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이때 여기 의미가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친구도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자,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거조차 뭐 벌써 자, 이미 오래전의 의미로 쓴다면 그 친구는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다 쓸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는 당연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벌써 일어나려고 자,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미 일어나려고 이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맨 마지막에서만 이미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벌써와 이미를 같이 쓸 수 있다. 근데 의미는 약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아랫부분에서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들이 의미상 대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자, 오다, 서다, 멈추다, 빠지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벗다는 입다, 끼다 이건데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반의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문맥에 따라서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의미의 각각에 대해 반의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러 개의 반의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손의 의미를 자,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구분하라고 했는데요. 자, 신체와 관련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적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억에 있는 어머니, 할머니는 손자의 손에 자, 용돈을 쥐어 주었다 할 때 이 손은 핸드. 이걸 의미하는 신체와 관련된 게 중심적 의미.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손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손을 여기서 밑에 있는 이것들은 각각 자, 먼저 니은은 지금 그 일을 다하려니 자, 일손이 부족하다로 해석이 되겠고요. 자, 디귿에 마을 사람들의 자, 노력이나 기술을 빌리지 않고는 할 때. 자, 이때 손. 자, 일의 성패는 너의 손, 너의 영향력이나 너의 권한에 달려있다. 자, 미음, 그 사람들 손, 그 사람의 어떤 수완이나 꽤 노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각각 이것들은 주변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중심적 의미는 알지만 이 니음부터 미음에 있는 이 의미를 만약에 섞어놓고 나서 자, 이것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걸 좀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손의 의미가 확대되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신체 일부분을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을 주로 사용하는 영역의 일까지 점점 추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네요. 자, 아랫부분에서는 자, 집이 있으면 자, 집에서 다시 자, 겹집, 그 다음에 한옥, 단독주택은 뭐가 되는 거고요? 하이어들이 되겠죠. 자, 노란색 부분은 집에 따른 하이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어들과 연결돼서 반의관계와 유의관계가 다시 이렇게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요약합니다. 자, 품사는 자, 분류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형태, 기능, 의미. 자, 이렇게 세 개 나눠지는데 이게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네요. 자, 기능에 따라 나눌 때는 우리가 체험부터 독립원까지 5가지로 자, 의미에 따라 구분할 때 이때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총 9개의 품사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자, 형태에 따라는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가변어와 불변어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 자, 단어는 자, 하나의 어근어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가 있다. 자, 복합어는 다시 어근의 어근이 결합하는 합성어와 자, 어근의 접사가 결합하는 파생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관계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관계. 자, 거기에 비해서 반의관계는 자, 의미상 대립하는 관계, 상하관계는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관계를 우리는 상하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